안녕하세요, 연전연승님.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간 리뷰를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은 오히려 파월은 물론 뭐 블랙아웃이어서 안 나와서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페드 위원들이 재무장관님께서 계속 이제 어떤 컨퍼런스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채무 상한에 실패할 경우에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고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결국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달러 셀링이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협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리뷰를 쭉 보시면은 결국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그냥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그냥 퍼스트 리퍼블릭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뭐냐 저기 그 미국 채무 부채 한도 협상 두 가지가 결국은 제일 큰 그냥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부채 한도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러면서 쭉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제 종목들에서 특히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메타 호실적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결국 상승세로 돌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부분에서 금요일 날 나온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 팔아버려서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거 FDIC가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더 가시화가 됐어요. 화요일부터도 이 내용들은 이제 얘기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계속 괜찮다, 뭐 실적은 괜찮았다, 근데 뭐 예금은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뺐다가 MS 호실적 나오면서 여기 나스닥만 바짝 올라갔죠.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드랭커 밀러 이제 예전에 그 파운드와 베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달러 약세 베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확 달러가 밀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빼고 나면은 계속 쭉 하락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는 결국 그 퍼스트 리퍼블릭 망하는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무너지면서 약간은 이제 뭐 침체 우려가 조금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서 주가가 내리는 모습이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랑은 달라졌는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들 다 호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GDP 발표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소비가 어느 정도는 좋고 재고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되면서 오히려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PC 물가 발표되면서 개인 소비 소득 뭐 다 양호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빼고 난 것 인플레이션은 약간은 그래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되는데 가이던스가 계속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더라. 이런 쪽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러셀이에요. 러셀이 혼자서 마이너스 1.26%예요. 나스닥은 1.89%가 올랐는데 러셀은 빠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러셀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키 맞추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침체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훨씬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대출 안 나간다 뭐 나간다 뭐 줄어들면서 중소기업들 다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러셀이 약세되는 것들이 약간 침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쪽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가가 급락하거나 그다음에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되면서 약한 침체 정도를 맞추면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원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 한도 이제 하원은 통과했어요. 근데 상원은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저는 그냥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 달짜리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달 동안 뭐 6월 달이 X 데이트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7월 달이 또 X 데이트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완화가 됐다 아니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아까 처음에 옐런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부채한도에서 미국을 디폴트 만들어 버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부채한도 JP 모건 이제 자산운용에서 그 부채한도 시나리오라는 걸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와 봤는데 잠재적 데드라인이 이전에 부채한도 증액하고 그 동의하고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한도 인상 없이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회피하는 수정헌법이 있대요. 이거 그 수정헌법 14조라는 거에 연합정부의 채권은 꼭 갚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헌법을 근거로 이자를 그냥 채무 불이행 안 됐어도 이자를 지급해 버리는 형태로 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제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디폴트는 아니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결국 이제 정치적인 큰 이제 뭐 컨플릭트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데드라인 지나도 채무 불이행하는 거. 그러면 이제 디폴트 되면 또 뭐 S&P 무디스 나와서 또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확률상으로 제일 높은 건 당연히 1번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번, 3번의 가능성은 있는데 3번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공화당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채무 불이행을 시키면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혼란 전국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은행들 거의 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도 거의 그냥 없애는 분위기의 느낌이잖아요. 예, 지금 실제로 뱅크런이 일어난 데는 걔만 괜찮아지면은 없어지면은 뱅크런도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쪼아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들이 사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 자금 안 쓰면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는 부채 한도 협상도 어느 정도는 결국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말 쪽에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빨간색, 이 JPY 엔이에요. 엔인데 엔화 같은 경우 보시면 약세가 왕창 된 건데 1.57% 제일 많이 됐어요. 그 다음이 호주 달러 마이너스 1.25%. 근데 이렇게 약세가 된 요인은 BOJ가 이제 YCC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10년물 금리 0% 유지한다 그러고 1년 반이라는 단어를 써서 1년 반 동안은 통화 정책을 계속 검토를 하겠다. 미국이랑 이런 데가 변하는 걸 보고 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얘는 완전 약세 돼버렸죠. 혹시나 하면서 이걸 버텼는데 근데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글로벌리 보면 어느 나라에서라도 양적 완화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은 계속 찍히니까요. 예.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은 일본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호주 달러는 엔화는 약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 유로 같은 경우도 약간 강세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의 플랫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로화 약세들이 약간 이제 CPI 때문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쪽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약간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멀한 마켓이 상관관계가 낮은 마켓이고 보통 크래시 그러니까 장이 막 폭락하는 상태가 되면은 커런시건 뭐 이자율이건 커머디티건 다 코릴레이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퀀트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민리 버전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들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 노멀 마켓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계속 여기저기 낮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뭐 예는 올라가고 그 유로는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들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날에 보면은 이게 뭐 달러가 약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이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얘기는 결국 이제 부채 한도 통과된 거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상원 가서는 안 될 거라고들 다들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이제 분분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내구재 주문 전달 그 전달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이 0.5인데 3.2니까 엄청 잘 나왔는데 또 이 부분도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은 이 안에 대부분 큰 부분이 보잉 항공기 주문이었어서 이렇게 큰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빅피겨를 보면은 3.2% 증가한 거기 때문에 저는 파지티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금리도 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양적 완화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금리도 이제 뭐 인하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종목 보시면은 뭐 그냥 지난주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주였죠. 그래서 GPT, 빙 성장하고 뭐 호실적에 브리자드 M&A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세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 트렌드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다가 원래 이제 뭐 많이 알던 얘기지만 그 애플의 시가총액이 2.685 트릴리언 조 달러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385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1350원으로 나누면 한 1.77조 정도 되더라고요.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하나보다도 진짜 훨씬 작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이구나라는 게 갑자기 조금은 찝찝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진짜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어떤지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 나올 때 여기서 보니까 이게 KRX 사이트에서 제가 카피 뜬 건데 코스피 종목이 1980 종목, 코스닥이 400 하다, 그 코덱스가 4종목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금액으로 1980조, 401조, 4조. 그다음에 상장 기업 수가 800개, 1600개, 129개. 그래서 와, 이 중에 섞인 이런 기업들 속에서 실제로 이번에 일어난 그런 8개 종목들 같은 그런 이제 뭐 설계라면 설계고 작전이고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작전한 사람이 일부가 있다면 나머지는 진짜 퀀트 트레이딩들도 많이 롱 바이어스 돼서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레버리지의 문제가 아닌가 근원적으로는 작전도 물론 작전이지만 그래서 마진콜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 신용 부분이 걸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은 CFD 관련해서는 한번 같이 마치고 잠깐 동안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건 앞부분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죠. 실적들은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다 실적 잘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잘 나온 거. 그리고 보시면은 보잉하고 아메리칸 타워 빼고는 다 잘 나왔어요. 일라일리 조금 잘못 나왔지만 실적 예상보다는 잘못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올랐어요. 3%인가 오르는 상태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잘 나오고 있다 실적이. 그리고 그 센티먼트 자체도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도 실제로 3.6이었는데 4.6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세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지금은 오히려 약간은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침체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 화이자, 뭐 퀄컴, 그다음에 리얼티 인컴. 그 리얼티 인컴은 이제 써놓은 게 계속 상업용 부동산들 가지고 난리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리얼티 인컴이나 뭐 아니면은 그 블랙락 트러스트 같은 거, 블랙스톤 트러스트 같은 거, BTMX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의 영향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들고요. 모더나 애플. 그래서 목요일 날 애플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밤이죠. 이거는 수요일 날 밤에 FOMC 미팅,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난판 페이롤, 고용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수, 목, 금이 전부 다 이제 뭐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많이 모인 곳이어서 굉장히 좀 터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